네,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일 7, 8차 변론 기일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시고 탄핵 소추위원단에 속해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시간 정도 모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13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되는 거죠?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추가기를 안 잡았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예. 마지막 변론기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인신문으로서는 글쎄요. 예.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 네. 그다음에 증인은 다 끝나더라도 13일로 다 끝나더라도 마지막 소추인 측, 피청구인 측의 진술이 필요하니까 그 변론 종결은 13일은 아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내일 출석 예정인데요. 예. 국정조사 특위에서 보여준 태도는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또 진술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이상민 네. 등등 소위 말해서 쪽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계엄 지시서 예, 그 공범의 혐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기소는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대비해서 이상민 입장에서는 기소를 대비해서 진술을 극도로 제한하는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핵심 증언 중에 하나가 언론사 단전 단수 누가 시켰냐. 네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거냐 아니면 윤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그리고 소방청장의 지시를 했으니까 이행을 한 셈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단전 단수 언론사 단전 단수의 문제는 국회 봉쇄만큼이나 국회 침탈만큼이나 중요한 소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민 장관의 소위 말한 그 급에서 그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당시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진우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같은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진술이 없다고 그래서 또는 의외로 말을 바꿔서 부정한다고 그래서 부인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믿겨진다는 건 아닙니다. 재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것대로. 그렇습니다. 여러 다른 증거들 또 본인의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이상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인영 이진우 등등은 이미 검찰에서 거의 인정하는 그러한 진술들을 했고 그 조서들이 증거 능력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것을 증거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상민은 다만 현재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사 단전 단수는 물론이고 저는 국무회의 헌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국무회의 부분입니다.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김용현이 말했듯이 반대한 계엄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라고 하고 한덕수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상민 너냐? 이상민 너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게 나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빼박. 게임 끝났다. 그런 거지만 그렇게 나올 리는 만무하죠. 여기도 판사 출신 있지 않습니까? 본인 기소된 이후의 과정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정치인들 끌어내라 네네네. 지시한 문제, 체포와 관련된 거인데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공포탄 준비 지시를 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 사람에 대해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헌재가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절차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점, 그것은 재판장도 표현했듯이 8명 8인 평의 체제로 한다. 전원 동의 체제로 한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증인 채택은 전원 일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말 그대로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 증인, 그것도 8명 헌법재판관 모두의 일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다. 말 그대로 이진우가 묵비권을 행사. 이진우는 사실 검찰에서 묵비권 그렇게 안 했거든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고 그러면 다 했습니다. 4번이나 총을 쏴서라도 뭐 이런. 그런데 그 헌재에서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네 지시를 직접 받은 조성현의 말을 들어보겠다. 조성현은 검찰에서 그렇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자기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련된 핵심 증인이니까 거의 이것으로 제가 뭐 지난 주말 상관에 8분 응선을 넘었다. 탄핵 파면을 위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조성현 직권 증인 채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성현이 나와서 진술을 하면 이진우로부터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진우가 거부했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성현의 그 진술로 확약이 가능한 이런 수순으로 넘어간다. 매우 증명력이 높다. 왜냐하면 원래의 그 이진우의 검찰 조서에는 대통령이 지시받아서 끌어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니까 헌재에 와서는 부인하니까 조성현 네가 지시를 받은 네가 와서 증언해라. 그리고 그런 취지로 증언한다 하면은 이진우의 묵비권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죠.